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랜 민권 운동가인 라펠 워넉 목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캐리 러블러를 물리치고 조지아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라펠 워넉 목사는 현재 애틀란타의 역사적인 에베네셀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마틴 루터 킹 시니어 목사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한편 에베네셀 침례교회는 라펠 목사가 상원 의원이 된 후에도 목사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스타그램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디 러버트슨 허프가 말했습니다. 허프는 지난 12월 31일 연례 패션 컨퍼런스에서 오늘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스타그램에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경고하고, 젊은이들에게 소셜미디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힘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제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자 미국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스럽고 전례 없는 장면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짧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신앙 지도자들은 대부분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폭도들이 안티파의 일원이거나 극좌로 길고 있는 무장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스 침례교회 한 목사는 안티파든 성난 공화당원이든 불순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범죄라고 트윗에서 말했고, 프랭클린 그리엄 목사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침범한 사람들이 안티파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적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늘 새벽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앞서 상하원 합동회의는 어제 오후 1시에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의사당 진입폭력 사태로 총을 맞고 숨진 여성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애슐리 베비스로 14년간 미 공군에서 근무한 뒤 은퇴한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증이 완료된 직후 성명을 통해 1월 20일 정권 인수인계가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록 본인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질서 있는 정권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자 해산을 권유하면서도 이들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칭하거나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다고 지켜세우고 선거 사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트위터는 해당 트윗 접근을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12시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리 의회와 헌법, 국가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했다며 우리 국가의 엄청난 불명예이자 수치라고 개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불복을 주장하며 의회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이어가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도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들은 워싱턴 DC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그룹 50여 명은 스프링필드주 의사당 앞에 모여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음악을 연주하고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의회 토론을 들으며 일리노이주 의사당에서 침착하게 진행됐다고 스테이트 저널 레지스터가 밝혔습니다. 시카고에는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타워 앞에 모여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난입 폭력에 항의했고,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보건당국이 7,569명의 신규 확진 사례와 139명의 사망자를 보고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주 배포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CDC 공고 사항인 75세보다 완화한 조치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다음 단계인 면비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실질적으로 완료하면 시작될 것이라며 적어도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는 99만 9,288명, 누적 사망자 18,73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 줄어들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1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홍콩 경찰이 어제 하루 동안 범민주 진영 인사 53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홍콩 시민들이 선출한 현직 구의회 의원과 미국 국적 변호사까지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작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래 단일 검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실망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WHO 조사단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5일 게브레예서스 사무총장은 조사단의 입국이 최종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2도.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35도, 밤 최저 기온 26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